한국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 바로 아파트죠. 커지는 규모만큼 문제점도 늘어나며 아파트 하자 분쟁은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다 곰팡인 거죠. 이게 다 곰팡이 쓸어있는 자재들. 네. 어렵게 마련한 새 집이 하자 투성이라면 어떨까요? 새 아파트를 둘러싼 분쟁의 현장. 더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생활을 하라고 제가 그 일을 웃돈까지 얹어서 구매를 했는데 지금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옥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입주를 안 할 수 있을까? 계약 해지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엔지니어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상당한 고통을 지금 겪고 있지 않을까.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지 않겠느냐 이거죠. 자기 집을 지었을 때 정말 그렇게 할까요? 끊이지 않는 아파트 하자 분쟁, 문제점,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울산광역시 안의 한 소도시. 올해 2월 첫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새집 마련의 달콤함도 잠시 너무나 많은 하자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데요. 일단 뭐 보시면은 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렇게 벽지가 이렇게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하고 빠져버리는 바람에 그냥 콘크리트 벽면이 그냥 노출된 상태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창문 같은 곳에도 이제 마무리 충진재를 충진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충진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종이 이렇게 꽂아놓고 그 뒤에는 하자 보수팀이 전혀 오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창문도 뭐 잠기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잠기지가 않고 다른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런 창문으로 해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범람해서 오는. 유난히 태풍이 잦았던 올 여름. 비만 오면 창틀 사이로 빗물이 범람하는 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창문틀 하자로 비가 올 때마다 일일이 빗물을 퍼내야 했다는데요. 입주자 사전 점검이라고 하면 입주민들께서 새 집을 구경한다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 손을 잡고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는데 사전 점검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공사장이었습니다. 이런 철골 구조물들이 그대로 붙어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포크레인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리고 공사장 인부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다른 입주민의 집. 지금 세탁실 창문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실리콘 처리도 마감이 안 돼 있고 해서 그 동네 주민분이 꼭 위험하다 싶어서 실리콘 임의로 이렇게 쳐주고 간 거거든요. 창문 유리에 실리콘 접착 시공이 안 돼 언제 유리가 빠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위험하다, 뭐 이걸 어떻게 언제 처리해 줄까, 빨리 처리는 해줄까 싶었는데 뭐 몇 달째 지금 계속 처리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로 인한 아찔한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태풍 타파 당시 17층 세대 창문이 지상으로 떨어져 내린 것. 하자는 공용 공간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이런 부분들은 페인트가 일어난 게 아니고 일어나서 그 바닥까지 지금 다 패여버린 거예요. 이 손을 할 때마다 페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공을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특히 하자가 많다는 주민 공용 시설을 가봤습니다. 냄새. 곰팡이 냄새죠. 여름 장마철 아수라장이 되었다는 이곳. 뚫린 천장에서 빗줄기가 쏟아진 건데요. 넘쳐 흐르는 빗물을 직접 퍼내는 것도 입주민들의 목. 속수무책의 누수는 심한 악취까지 남겼습니다. 울퉁불퉁하고 배가 불러 있어서 정상적인 벽면이 아닌 거죠. 벽면 시공 자체가 정말 부실하게 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시공이 허술했는지를 짐작케 하는 벽면은 천장 곳곳에 틈새가 벌어진 상태.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엘리베이터. 승강로 바닥에 고여있는 물. 주민들의 안전 괜찮은 걸까요? 여기 습기가 있으면 우선은 이 승강로에 관련된 부품의 부식이 돼서 추가적인 이제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그걸 염려해서 이제 사실 저 집수정의 배수 펌프가 있는데 배수를 그때그때 빼주라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고 고장이 나서 배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을 몇 번을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입주민들이 가장 걱정되는 하자는 바로 옥상에 있다는데요. 지금 이런 균열 공간이 있는데 최초에는 균열이 실금 정도에서 조금 더 큰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최초에 발견을 했었던 공간이고요. 근데 균열이 점점 벌어지더니 지금 이제 뭐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도 만들어지더니 지금은 아예 균열이 관통을 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빛이 새어나올 정도, 그렇게 지금 균열이 진행이 됐습니다. 벽에 금이 가는 것도 모자라 통째로 갈라지며 빛이 통과되고 있는 균열이었습니다. 3부부터 균열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게 벽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벽에 지금 고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만약에 벽이 탈락되거나 이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도시가스 먼저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지진 같은 천재지변 발생 시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내 집 장만이라는 게 평생에 진짜 한 번 할까 말까 할 정도로 큰 꿈이죠. 기대도 컸었고, 그리고 어떻게 꾸밀까, 그런 것들도 하루하루 기다리게 되면서 이런 상황을 알게 되니까 날짜가 다가올수록 고통스럽고, 어떻게 하면은 입주를 안 할 수 있을까, 계약 해지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많은 하자와 이루어지지 않는 보수 작업. 그 이유를 묻기 위해 해당 건설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안수TV에서 왔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동에 있는 아파트를 네네네. 취재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하자 보수를 원하고 계신데 좀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측에서 지금 좀 늦어지고 있다. 예. 네. 혹시나 어떤 이유로 좀 늦어지는 건지, 그리고 하자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건지. 네. 지금 담당 부서에서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지금 출장을 가야 되는 상황이고, 예. 지금 제가 명함을 내일 출근하시면 전해드릴 테니까 약속을 한번 조율해 보시고 한번 방문이라든지 뭐 만남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지금은 당장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후 여러 차례 취재 요청을 했지만 결국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는데요. 우리는 전문가를 찾아 해당 아파트의 하자 진단을 의뢰해보기로 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벽이 이제 크랙이 잠깐 가는 것, 그 잔금이 가는 것들은 과거에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시공 기술이 좋아지고 뭐 마감을 좀 탄탄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이제 크랙이 가서 바깥이 보일 정도로 갔다는 거는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들은 좀 철저하게 다시 규명을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재시공을 하든가 그런 강한 조치도 필요하죠. 옥상 같은 경우는 좀 안전에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실질적으로 당장 긴급한 보수 방법이라든가 보완 대책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엘리베이터라든가 여기에 실제 누수 상당히 심각하고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 사고도 우려가 됩니다. 긴급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20년, 30년 된 아파트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마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부실도 같이 연관이 돼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입주민들은 신속한 안전진단과 하자 보수를 간절히 원하는 상황.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시행사랑 시공사에서 저희 입주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원활하게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처 방법을 보면 그렇게 될 거라고 저희는 절대 기대하지 않고, 그래서 뭐 물론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겠지만 뭐 아마 소송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입주민들을 소갈이시키는 아파트 하자. 아예 입주조차 하지 못한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입주 예정자 대표를 만나 속사정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입주 예정일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금 공사를 한다는 게 참 화가 나고 저희가 없습니다. 아직 할 게 남아있다는 게 공사가. 어수선한 분위기의 아파트 주변은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 소공원 조성자리입니다. 예. 소공원 조성자리인데 아직도 지금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당초 소공원 조성 자리로 안내받았던 부지는 방치된 지 오래돼 보였는데요. 작년 7월 7일 날 그때 하루 들어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어가봤죠. 사전 점검을 위해 아파트를 방문했던 입주 예정자들이 촬영한 모습입니다. 기대가 우려로 변했던 최초의 날이기도 했다는데요. 취재 중 아파트를 찾은 또 다른 입주 예정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억 7,200. 그 당시로서는 이게 최고 분양가였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상가에도 1억이 넘게 들어가 있거든요. 상가요? 네, 미용실을 했기 때문에 가게를 이전을 할 생각을 하고 준비를 같이 했죠. 집이랑 상가랑. 근데 아파트도 입주도 안 되고 상가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가게는 망했죠. 가지고 있던 자산과 일터가 한꺼번에 묶여버린 바람에 현재 일손도 놓은 상태.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예정일에 맞춰 살던 집을 정리하고 새 집으로의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시기는 바로 2018년 5월이었죠. 4억여 원에 걸맞는 돈을 지불했는데 그에 못 미치는 아파트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는 오시공과 미시공을 해결하고 제 사전 점검을 요청하라고 그렇게 시를 했습니다. 1년 반 이상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당 건설사 책임자를 만나봤는데요. 2018년 저희가 5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입주할 수 있는 모든 그 내부의 여건이나 이런 거는 다 형성이 끝났었습니다. 단 문제는 계약자들이 약 108가지에 달하는 그 공사 설계 도면이 없는 그런 내용을 요구해 왔습니다. 새롭게 변경되는 설계 내용이라든가 그런 변경 사항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설계를 변경을 해서 울산시 건축가로부터 다시 설계 변경된 사안의 공사에 대해서 그걸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줄기찬 그런 민원 제기가 많았습니다. 건설사와 입주 예정자 간의 팽팽한 공방.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는 설계 변경을 포함한 준공심사를 시청에 먼저 받고 이후 공사가 끝나면 관할구청에서 사용 승인 허가를 받아야 입주가 가능한 건데요. 그 과정에서 입주 예정자들은 하향 시공 반대 집회를 가졌고 건설사는 이를 과도한 민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다 중도금리도 다 내고 이자까지 내고 있는데 맞아요. 그 화자 낳는 부분 수리에 놀락하는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잘못된 과다한 민원이고 불합리한 요구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지준 대로 다 그냥 들어가 살아야 되는. 입주 예정자들은 사전 점검 당시 발견한 여러 하자들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민원 제기 등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집을 보고 내 집을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똑바로 하라고 이제 민원을 제기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방해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죠. 부실 공사를 막기 위했을 뿐 공사 방해는 말도 안 된다. 과도한 민원이 설계 변경에 영향을 줬다. 민원인들이 과다한 민원을 넣고 입주를 방해하는 상황에 민원을 넣다 보니까 관공서에서는 이 설계 변경에 대한 모든 절차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까다롭죠. 날카롭게 검사를 하고.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정말 영향을 줬을까요? 구청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해당 건축 회사로부터 입주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나 그다음에 어떤 서류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건축주가 이제 입주 지연과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공식적으로 이제 어떤 문서로 저희한테 제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입주가 지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사업 주체의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조속히 완료해서 입주가 가능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라는 그런 의미는 해소 조치 통지 공문을 발송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준공 허가를 담당하는 시청의 입장은 어떨까요? 어느 아파트는 민원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항상 다 있습니다. 그 민원은 적절하게 해소를 해서 공기 내에 대부분 다 시공을 마치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기도 몇 번 여러 차례 연장을 하면서도 공사가 좀 다소 많이 지연된 대표적인 아파트거든요. 예를 들면 시공이 설계도서와 똑같이 잘 되어 있다면 감리자 역시도 준공검사 넣는데 문제가 없죠. 법상에 설계도서와 상의하지는 않고 문제만 없다면 입주 예정자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어차피 사용 승인을 접수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집을 지으라는 입주 예정자들과 과도한 민원이 공사를 지연시킨다는 건설사 간의 팽팽한 대립. 아파트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를 찾아 감리보고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지금 매우 부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8년 7월입니다. 이미 이거는 예정 공기를 4개월 정도 늦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앞으로도 매우 부적합하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한 25개의 공정 자체가 미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 내 충고 문제도 지금 발생이 되어 있고요. 화장실 문제라든가 특히 방수 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마저도 아예 다 미진되어 있고 특히 방수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방화문과 관련된 것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이 시점에도. 그렇다면 최근 시점에 다시 작성된 감리보고서의 내용은 어떨까요? 공정과 관련돼서 매우 지금 부진하고 있고 지금 이미 10월 말에 공사 완료를 위해서 공정관리를 하고 있으나 추가 보완 공사로 인한 품질 저하 등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종합적인 대책까지 지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태예요. 지금 현재도 불안정한 상태다. 지금 현재도 준공이 나면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예정 기간이 30개월인데 48개월이 지났는데도 다양한 곳에서 하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실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하는 것을 벗어나는 어떠한 건설회사의 내부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다른 쟁점으로는 입주 지체보상금 문제. 우리는 너무 억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인허가청이나 관공서에서도 얘기를 하더라도 4인간에 걸리기 때문에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보를 했지만은 거기서도 민사로 해결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결국은 소송을 해서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지체보상금을 자녀대금에서 공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계약서 5조 3항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요. 입주가 지체될수록 한 세대당 한 달에 받는 비용이 340만 원의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러면 500세대만 잡아도 한 달에 18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지체상금이 발생을 합니다. 건설사는 입주 지체보상금을 받기 위해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아파트 내부를 고의로 파손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제2차 사전점검에서 유리 파손하신 거, 가구 파손한 거, 벽지 뜯어놓은 거 수없이 많습니다. 입주를 지연함으로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계약서의 자체가 이것이 잘못됐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늦어질 대로 늦어진 입주. 그리고 지체보상금을 놓고 심화된 갈등. 어느 누가 자기 집에
내가 살 집을 유리창을 파손하고 가구를 긁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체 보상금이란 의무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늦추었을 때 내는 배상금을 가리킵니다. 입주지연 배상금이라는 게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뭐 괜찮은 거고요. 신용도가 약하다, 자본력이 약하다 그러면은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더라도 사실은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길고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 지연이 장기화된 현재 가족과 떨어져 홀로 고시텔에 거주 중인 한 입주 예정자를 만나봤습니다. 지금 이제 고시텔에는 23만 원, 그리고 집에 월세는 지금 25만 원, 지금 집 이자가 한 40만 원 정도. 지금 나가야 되지 않아야 될 돈이 지금 100만 원 정도 더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직장 생활이 아니고 이제 자영업이다 보니까 또 그 가게에 대한 또 지출이 또 커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합쳐져 버리니까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또 다른 입주 예정자의 집. 이제 애들 예전에 쓰던 책장 옆으로 이제 옷 정리하고 막 이런 양말 같은 거 이런 것들 전부 박스에 넣고. 작년 4월 이후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데요. 여전히 풀지 못한 짐은 집안 곳곳을 가득 채운 상황. 언제 입주를 할지 몰라 많은 입주 예정자들이 월세로 임시 거주 중이라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도 그걸 모르겠어요. 왜냐면 회사에서 언제쯤까지 우리가 마무리해서 입주를 하겠다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준비를 할 건데 그런 답이 전혀 없으니까 저도 계획을 못 세우는 거예요. 계속 안정이 안 돼요. 생활이. 안정감이 없이 그냥 떠 있어요.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 욕실 문틀에서 버섯이 자란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최근 아파트 하자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며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매년 4,000건 안팎. 올해 상반기 중 이미 2,000건을 넘어서는데요. 건물을 세울 때는 어떤 공사 단계마다 감리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설계도대로 잘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들인데 그 감리 자체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뭐 일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 감리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예 공사를 중단시켜버리거나 더 강한 제재를 하거나 그런 경우들도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공공이 직접 개입하는 건 아니고 감리 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가 이제 철저하면 괜찮은데 감리도 사실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요소가 있긴 있습니다. 업체들에 대해서는 최저가 업체를 하고 그걸 또 감독을 품질 관리를 해야 될 건설회사는 그걸 또 등한시하고 실제로는 서류와 현장이 다른 게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각종 성능 성적서라든가 그거와 실제 아파트에 들어온 제품이 다른 것들이 허다하다는 거죠. 관행처럼 여겨져 왔던 아파트 부실 시공의 근절이 반드시 필요한 때.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과 분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국회에서는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 도입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첫 번째는 후분양제를 실시하는 것이 부실 시공을 원천 방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리 제도를 아주 타이트하게 해서 부실 시공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자치단체별로 아파트 품질 검수단을 운영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007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인 경기도. 건설 관련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아파트 현장에 직접 투입돼 각종 하자를 지적하고 안전 및 개선 사항 등을 점검 중입니다. 입주자들이 보는 거와 우리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입주 전에 충분히 설계 도서와 현장 시공에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를 판단해 줍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니까
소비자들로부터 또는 수분양자들이 만족이 거의 뭐 대단하죠. 소중한 보금자리는 서민들에게는 큰 자산이죠. 애초에 안전하고 튼튼한 집을 짓는 책임 있는 건설 시장의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보수는 입주 전에 고쳐야 돼요. 완벽하게. 이것이 근본적으로 건설사가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된다. 건설업계가 이것이 개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제재를 해야 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칙과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그 기업이 존재하지만 안 된다. 건설회사가 소비자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도 원칙을 지켜서 판결을 해줘야 되고요. 제도도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관리관청도 바뀌어야 됩니다. 건설회사가 주인이 아니라 소비자가 주인입니다. 지금 현재에서. 다 곰팡이. 이게 다 곰팡이스러워 있는 자재들이